사회 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9월 15일 날 발표한 게 이제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이런 거고 이 노동안전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27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이번 대책을 왜 마련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화내니까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국회 국무회의가 생중계하는 거 보셨죠?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몰라요. 거기 보면 이게 대통령이 무슨 입질적 고의한 살인이 무슨 영업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그 다소 심하게 과장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전이나 아까 얘기한 금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심하게 과장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럼 대통령은 왜 저렇게 승질을 내고 좀 복종을 하고 그러느냐 우려를 하고 도대체 어떻길래 이래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사망 만인이라고 0.3%라 하잖아요. 저걸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좋게 10만 명당 3.9명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창하게 보시고 말 것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색이 경제적으로 10년, 13위쯤 된다는 나라예요. OECD 멤버 컨트리 회원국이 34개국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제 비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분모 분자가 틀려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그중 타당성이 있는 게 소위 사망에 관한 통계입니다. 사망 중에서 사고로 죽는 거. 사고로 죽는 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병으로 죽는 거랑 틀리게 즉사 내지 그에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27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엔 저렇고. 영국은 최근에 보면 137명이에요. 영국의 회계연도는 6월 초에 시작해서 5월 말에 끝났는데 재작년하고 작년도에 보면 137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일하다가 죽을 확률이 영국보다 적어도 8배는 높은 거야. 아까 34개국 OECD 회원 중에 우리보다 사망 만인율, 소위 사망자 숫자, 근로자 중에 일하다 즉사하는 사람, 쉬운 말을 하자고요. 그런 사람 비율이 높은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멕시코하고 터키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우리보다 못 살고 잘 살고 우리가 제일 하여간 창피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역정을 낼 만도 한 거예요. 또 그래야지 당연히.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에 3명씩 죽어나가는데 저기 보시라고 써놨어요. 저거 보시라고. 827만. 저기 보면 0.43, 0.39, 0.39 이렇게 있잖아요. 0.39에서 0.39가 똑같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만큼 수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제 분자가. 여관에서 한줄 긋다 이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큰 문제인 것이죠. 업종별로는 속된 말로 노가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뭐 서비스 등등 그렇습니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높이에 떨어져 죽는지 일단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뛰어서 죽는 거, 교통사고로 죽는 거, 교통사고로 죽는 건 운수, 창고,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되게 늦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어느 종류가 많은가 돼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아까 떨어진 끼임, 배임, 어쩌고 저쩌고 나라 무채 부딪힘 뭐 유식한 말로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비슷한 걸 얘기 드리고 요거는 잘들 보셔야 돼. 현장에서 지도를 하실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셔요.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종업원이 편의상 상식을 하자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이 노동법 용어가 좀 생경스러워요. 종업원 수가 5명에서 50명 사이인 데가 많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는 저기 있는 것 같이 1억 내지 50억 사이가 많고 이제 하청 노동자가 하청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영어로 컨트랙터, 서브 컨트랙터가 71.6%고 소위 특수고용직 27개 기계를 다루는 거 뭐 학습지, 교사, 뭐 골프장에 거시기 있잖아요. 이거 치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 뭐라 그러지? 캐딘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게 이제 특고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보다 배달 종사자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외국인이 현저하게 늘고 있습니다.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이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와서 아까 나온 게 아리셀 사고에서 23명 죽은 중에 18명이 외국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약간 이 지식인적, 지성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문명국가에서 후진국 사람들이 21세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떼죽음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국격으로 보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여기 공동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다면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다녀보시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고 쉬운 말로 하세요. 뭐 불감증이고 뭐 안전 어려운 말들이 쉬운 말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냥 위험이 노출돼 있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킨다는 뜻이 그게 이제 안전 수칙을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유식한 말로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 같이 작은 사업장이 많잖아요.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력이 한정돼가지고 너무너무 손길이 못 미치고 있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소위 위험의 외주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가 엄밀하게는 위험 작업의 외주화한 것이죠. 이제 어떤 작업을 줬는데 그게 이제 위험한 요소가 많은 작업을 외주화 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원하청 간에 니탄 내탓 권한이 없네 돈이 없네 해가지고 서로 밀어서 책임의 공백 상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종합대책에서 얘기하는 이 근로자, 노동자들의 역할이 더 늘어나야 되고 권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더라도 별거 아니더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더라 하는 인식들이 암묵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다 유식한 말로 써놓은 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원인은. 시간이 없으니까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창하게 돼서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보자. 요거 보시면 돼. 우리나라의 안전감독관수가 정원은 815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402명에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815명까지 됐어요. 여기 1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안전공단의 직원까지 일부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98%로 2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손길, 우리의 케어가 미쳐야 되는데 못 미치는 게 많은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들었나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안전교육 했다고 사인만 받아놓더라. 그런 것들 유식한 말로 이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온 페이퍼예요. 종이 쪼가리 위에 안전관리. 그다음에 위험 작업의 외주화. 이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이 현대 사회에는 세계적으로 이 소위 공급망 사슬에 의해서 분업이라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누가 자동차 같은 것들을 모두 현대자동차가 못하잖아요. 현대자동차 산하에 협력업체가 약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험 작업을 외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자기가 다 만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원하청 간에 특히 작은 데들이 많아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노가다들이 많이 그렇고 이제 노가다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해체공사를 평당 28만 원에 받았는데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16분에 4만 원에 시공을 하더라고요. 이래니 무슨 돈으로 누가 신경을 써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겠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원가 맞춰야 되고 공기단축해야 되고 비가 와도 이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사고가 나고 즉사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볼 수 있겠어요? 저 28만 원짜리 4만 원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다. 뭐, 위험을 아까 하청이 많다 그랬잖아요. 70몇 %. 요거는 이제 그 근로자 내지 요번 정부에서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역할이 좀 이렇게 찜찜하다. 그래서 아까 이따 세 가지로 디멘 차원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27만 원에 수준했는데 4만 원에 공사한다. 4만 원짜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소위 뭐 유식한 말로 위험성 평가를 참여를 하겠어요? 위험성 평가 자체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법의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2020년에 시행된 법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작업중지권이 옛날 1990년대부터 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에 들어간 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균법 2020년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의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가 실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좀 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이 근로감독관이니 검찰청의 검사니 법원의 그 판사들이니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 소위 사람들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하는데 보면은 현재까지 확정 판결로 실질적으로 해서 이 국가관리 저기에 들어간 데들 그런 데서들은 그렇게 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현재 확정 판결로 실제 시형이 선고된 경우 거의 다 이제 여기로 가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대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적으로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게 있잖아요. 38조, 39조 해가지고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원래 이제 안전기준 준수 의무, 보건기준 준수 의무인데 그거를 위반하면 위반한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66주 이상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러면 그 자체로 사고가 안 나도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몇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너무 이게 말하자면 그 소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법이에요. 특별 형벌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법이 기도한 목적, 산업재해 예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달성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온건한 집행이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는 일본의 법률 문화를 본받아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자율개선인가 시정조치. 그래가지고 미리 알려줘요. 일주일 전에 점검을 나간다, 감독을 나간다. 미국은 안 그래요. 제가 미국 오셔야 가서 실습도 해봤어요. 어느 날 출근을 하면 난수표로 찍는 거예요. 오늘 갈지. 나도 어디로 갈지 몰라. 이 일주로 그 바로 가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뭐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유업상 적발돼도 고치기만 하면 되지 처벌은 안 받더라. 이런 것들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아까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좋을지 나쁘지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금전적, 영업적, 금융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자 이거예요. 사망사고가 나는 기업들은 최소 과징금을, 이 과징금은 복잡한데 30억 원 이상, 그의 영업이익의 5% 이상을 과징금으로 일반인들 생각으로 그냥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돈을 물리자는 게 제일 소위 언론에서 크게 받아서 하는 얘기고, 그럼 이거에 해당되면 뭐 우리나라의 10대 건설사 중에 7군데가 뭐 흔들흔들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 이제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슨 법을 시행해야 되고 건설부 장관인가 그 사람 얘기하기로는 이제 3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다른 악의로 뭐 주장을 하고 있다, 조정이 여지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튼 이런 게 처음 도입되는 거라서 이 법을 바꿔야 돼가지고 저게 사실은 당장 쾌도 낱맛이고 그러면 딱 이렇게 내일부터 이렇게 좀 안 돼 있어요. 여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말 또는 영업정지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에도 영업정지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해당 부처의 장에게 고용노동 무상관에. 근데 실제 이행을 좀 안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 입찰을 못하게 하겠다. 소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가지고 3년간. 여러분들 이제 시체말로 해서 이제 이런 저런 노가다 현장 같은 데서 무슨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겁을 낼 거예요.
작업 중지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열받치는 거예요. 회장님까지 보고를 하거든. 현장 소장 뭐가 날라가기 쉬운 거. 근데 그걸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는 바람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 필요 최소한에 해줘야 되는데 뭐 한 번 하면 그 현장을 쫙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 현장을 못하게 하면 무지무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다시피. 그 부품 조달업자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기계, 타워, 크레인 뭐 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제 더한 걸 한다는 것이죠. 여기 뭐 다른 거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거 건설 회사들 이게 뭐 여신 심사니 보증인이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자본시장 평가는 이거 소위 ES 하죠.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그다음에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 문제, 기업 지배 구조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특히 그 거래소에다가 상장돼 있는 기업들 공시할 때 산업재해에 관한 걸 넣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한다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야지 그냥.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소위 언론 뉴스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감독관 정원이 아까 815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3,000명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임용할 사람들 시험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500명. 그리고 경력직으로 얼마 뽑았고 뽑은 사람 중에 보니까 뭐 55세 되신 분이 뽑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럼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제 뭐 그 상당한 뭐 이렇게 그 소위 그 안전감독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큰 데들은 이제 노동부의 안전감독권이 하고 작은 데들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거, 저 여천 소교학단지라든지 뭐 자잘한 데들 이게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노동자의 역할 강화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이게 위험을 잘 알아야 위험이 안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참여를 시킨다는 거. 소위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이제 노동자를 참여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관, 감독관 같은 걸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요거 중에 이제 사각지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 안전관리자들을 활용하게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한테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임용할 때 그 13조 원 뭐 쿠폰 뿌릴 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보조금을 줘야 돼. 그놈들이 한 1년이나 3년 잘 일을 하면 그 사장님이 알아서 봉급적으로 사용하게. 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 해서. 여러분들 사고가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아까 뭐를 안 지키고 뭐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사고 났을 때 12월 18일 밤 12시 전후의 사정이에요. 요 아래 그 사람도 있는데 안 나타났어요. 이게 왜 그 사건이 문제가 되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는가 하면 그 젊은 20대 청년이 이게 이 머리 부분하고 신체 부분하고 단절이 돼버렸어. 컨베어 벨트. 저기 그 화력발 저는 보통 유연탄을만 했어요. 컨베어 벨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짜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끄트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끝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껴가지고 죽었는데 이거 야간에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뭐 어딘데 그 저기 하청업체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자기들은 아니다. 원청업체 사장은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랬으니 말로 하청업체는 우리가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고. 약 3년 반 동안 143명이 이렇게 사다리에 떨어져 죽었어요.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거짓말같이 2.0m, 2m 이하에 떨어져 준 사람이 31명이나 돼. 2m는 여기가 2m입니다. 제 키가 얼마니까? 여기서 또 죽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돼요. 왜 죽었을까요? 안전만.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표시가 나죠? 이거예요, 이거. 검정에
통과한 전격 보호구를 착용하면 다치는 건 몰라도 죽지는 않아요. 이 떨어져 죽는 건 전부 이 스켈레톤, 해골하고 목하고 요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죽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안 죽어요. 다 손발인데 뭐.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안전. 현주소를 제가 과장되게가 아니고 듣고 본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10시경에 LH에서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들 수선해주는 그 사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그 건설 분야의 산업 안전 지도사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가면서 소위 안전 작업을 지도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야 이게.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작업자는 3명이고 관리 감독자는 1명이에요. 그 4사람이 공이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 거야. 이 쓰고 있는 사람은 기술 지도자예요. 산업 안전 지도사. 이 사람들이 아까 같이 2.0m 이하에서 떨어졌을 때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그런데 일부러 감동스러워서 찍어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아무도 그 관리자도 그렇고 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있어. 거기 세이프티 헬멧이.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교육이나 업무 지시를 통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지시하고 안전보호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또 무슨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안 지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돼 있어요. 근로자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이죠. 일반 회사에서도 사규에 또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안전수칙 안 지켰다고 처벌을 잘 안 해.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안 그래요. 옐로우 슬립이라 가지고 이걸 뭘 위반하면 줘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하나 반쪽을 저를 줘. 그거 3개 받으면은 무조건 아웃이요. 해고. 소송 아니라 소송 해례도 해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회사는 되게 안전모를 자기가 사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야. 상당 부분은 내 안전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악덕 기업들도 많고 뭐 아까 같이 이제 위험 외주자도 많고 뭐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일부러 대비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서도 기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많이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한다니까 잘 되겠죠 뭐.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칠까요? 감사합니다.